보양 스님과 배나무.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4권의의 제5에 나오는 내용이다. 승려 보양의 전기에는 그의 고향과 성씨가 실려있지 않다. 청독은 의문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 천복 8년 계묘서기 943 고려 태조가 왕위에 오른 지 26년이다. 정월 모일에 청독은 계리심사 순영과 대내말 수문 등이 작성한 공문을 보면 운문산선언의 경계표는 남쪽은 안희점 동쪽은 가서현이다. 라고 하였다. 절의 간부 승려 중에서 주된 사람은 보양화상 2고 선원의 주인은 현해장로이며 선원의 일은 혈량상자가 담당하고 직세는 신원선사이다. 위의 공문은 청도군의 토지대장에 의한 것이다. 또 개운 3년 병호 서기 946의 운문산 선원의 장생표탑에 관한 공문에는 장승은 11개로 안희점 가서현 묘연 서북매연 면지촌이라고도 한다. 북저 종문 등에 있다고 하였다. 또 경인년 서기 1230 진양부첩에는 오도 안찰사가 각도의 선종과 교종이 처음 창건된 연월과 그 실제의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장부를 만들 때 차사원 동경장서기 이선 이 자세히 조사하여 적었다고 하였다. 정룡 6년 신사 서기 1161 금나라의 연호이다. 우리 고려 의종 이왕위에 오른 지 16년이다. 9월에 군중고적비보기에 의하면 청독은 전 부호장 어모부의 이칙정의 집에는 옛 사람들의 소식과 우리말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상호장 을지는 김양신, 호장 을지는 민유, 호장 동정 윤응전, 기인 진기 등과 당시 상호장 용성 등의 말이 실려 있다. 이때 태수 이사로와 호장 김양신은 나이 89세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70세 이상이었으며 용성은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라고 하였다. 라는 말은 이후부터는 쓰지 않는다. 신라시대 이래로 이 청도군의 절로서 작갑사와 그 이하의 중소사원 중에서 후삼국이 싸우는 사이에 대작갑사, 소작갑사, 소보갑사, 천문갑사, 가서갑사 등 5갑사가 모두 붕괴되어 없어졌다. 그래서 5갑사의 기둥만 대작갑사에 모아두었다. 이 절의 시조인 지식 위에 그래서는 보양이라고 하였다. 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 중간에 이르렀을 때 용이 그를 용궁으로 맞아들여 불경을 외우게 하고 금빛 비단 가사 한 벌을 시조하였다. 아울러 아들 이목에게 조사를 모시고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용왕이 부탁하여 말하였다. 지금 후삼국이 어지러워 불법에 귀의한 왕이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서 작갑에 절을 짓고 머문다면 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년 이내로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와 삼국을 평정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서로 작별한 뒤 돌아왔다. 이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어떤 노승이 자신을 원광이라 하고는 도장이 든 상자를 안고 나와 조사에게 주고는 사라졌다. 살펴보건대 원광은 진나라 말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개원년간에 돌아왔다. 가서갑에 머물다가 황룡사에서 세상을 떠났다. 청태 초까지 연수를 계산하면 무려 300년이나 된다. 이제 여러 갑사가 모두 없어진 것을 슬피 탄식하다가 보양이 와서 다시 일으키려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말해준 것이다. 그래서 보양법사는 없어진 절을 일으키려고 북쪽 고개에 올라 바라보니 뜰의 5층에 황색탑이 있었다. 하지만 내려와서 찾아보면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바라보니 까치가 땅을 쪼고 있었다. 그제야 서해 용이 작갑이라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곳을 찾아가 땅을 파보니 과연 예전 벽돌이 무수히 나왔다. 이것을 모아 높이 쌓아 올려 탑을 완성하였는데 남는 벽돌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전 시대의 절터였음을 알았다. 절을 다 창건하고 머무르면서 작갑사라고 하였다. 얼마 후 고려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였는데 보양법사가 여기서 절을 창건하고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 곧 5갑의 밭 500겨를 합하여 이 절에 바쳤다. 청태 4년 정유 서기 937에 절 이름을 운문선사 라내리고 가사의 신령스러운 음덕을 받들게 하였다. 이목은 항상 절 옆에 작은 연못에 살면서 불법의 교화를 남몰래 도왔다. 어느 해에 갑자기 가물어서 밭에 채소가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보양이 이목에게 비를 내리게 하자 한 고울이 충분할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천재는 이목이 자신의 직분을 어겼다며 죽이려고 하였다. 이목이 보양에게 위급함을 알렸고 법사는 이목을 침상 밑에 숨겨주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천사가 뜰에 내려와 이목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법사가 뜰에 배나무를 가리키자 곧 벼락을 친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 배나무가 시들고 부러졌지만 용이 어루만지자 곧 다시 살아났다. 법사가 주문을 외워서 살렸다고도 한다. 그 나무는 최근에 땅에 쓰러졌는데 어느 사람이 빗장 방망이를 만들어서 선법당과 식당에 두었다. 그 방망이 자루에는 글이 새겨져 있다.
처음에 법사는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먼저 추하군의 봉성사에 머물렀다. 마침 고려 태조가 동쪽을 정벌해서 청도 지역까지 이르렀는데 산적들이 견성 산봉우리가 물을 굽어보며 뽀족하게 서 있는데 지금 세간에서는 그것을 미워하여 견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에 모여서 교만을 부리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태조가 산 밑에 이르러 법사에게 산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술책을 묻자 법사가 말하였다. 무릇 계란 짐승은 밤에만 지키지 낮에는 지키지 않으며 앞만 지키지 그 뒤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마땅히 낮에 그 북쪽으로 쳐야 할 것입니다. 태조가 그 말을 따랐더니 과연적이 패하여 항복하였다. 태조는 법사의 신통한 계책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주변 고을에 세금 50석을 주어 향부를 받들도록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태조와 보양법사의 두 성인의 초상화를 모시고 이름도 봉성사라 하였다. 후에 법사는 작갑사로 옮겨 크게 절을 창건하고 세상을 마쳤다. 법사의 행장은 고전에는 실리지 않았고 단지 민간에 이러한 말이 있다. 석굴사의 비어사 비어라고도 한다. 와 형제가 되어 봉성석구름문 등 세절이 이어진 산봉우리에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신라수의전을 고쳐 지으면서 작갑사의 탑과 이목의 사실을 원광법사의 전기 속에 잘못 기록하였다. 견성의 사실을 비어의 전기에 넣은 것도 이미 잘못된 것이다. 또 해동고승전을 지은 사람이 이에 따라 그를 다듬고 보양의 전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후인들이 의심하거나 잘못 알게 되었다. 이 얼마나 무망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남을 속임한 일인가. 이상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